우리가 수학을 배웠으면 실생활에 써보는 것이 좋겠죠. 1차 함수 활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공식은 y는 ax 플러스 b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포자 벗어나기 인생수학 제45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인생수학을 이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다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1차 함수의 활용입니다. 우리가 수학을 배웠으면 실생활에 써보는 것이 좋겠죠. 1차 함수 활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공식은 y는 ax 플러스 b입니다. 1차 함수의 활용은 여러분이 얼마 전에 배운 1차 연립방정식의 활용과는 다르게 식 세우기가 쉽습니다. 식들은 y는 ax 플러스 b, 이 식 한 가지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식을 세울 때 드는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럼 실제 예를 하나 가지고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희망을 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희망이 뭐죠?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희망이 뭘까요? 희망 한자를 찾아봤더니 희에는 기쁘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쁨이죠. 망은 바랄 망자, 그래서 망에는 바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바라다, 기쁜 일을 바랄 수 있다,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게 희망이죠. 희망 속에는 기쁠 일이 있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기회는 2학년이 되어 4월 5일에 처음으로 본 수학시험 점수가 62점이었다. 그래서 한 달에 3점씩 올릴 정도로 계속 공부했다. 12월 5일에 수학시험을 또 볼 것이다. 점수는 몇 점이 나올까?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처음으로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시험 점수가 62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정도 점수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죠. 기회는 62점을 맞은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 달에 3점씩 올릴 정도로 계속 공부를 했답니다. 꾸준히 공부를 하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점씩이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달에 3점씩 올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를 계속 해야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12월 5일에 수학시험을 또 볼 건데 그때는 점수가 몇 점이 나올까 하는 게 질문이군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죠. 실제 활용 문제가 맞죠? 이 문제를 1차 함수를 이용해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다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고 난 뒤에 또 제가 푸는 걸 한번 보실까요? 자, 어떻습니까? 12월 5일에 몇 점이 나올지 알았습니까? 잘 풀린 사람은 기분이 좋겠지만 잘 안 풀린 사람들도 있죠. 그래도 당황할 건 없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이 처음 공부할 때니까요. 자, 함께 풀어볼까요? 먼저 문제를 잘 읽는 게 가장 중요하죠. 좀 전에 읽었듯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소리를 내서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내용을 정확히 아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보니까 감을 좀 잡을 수가 있겠죠. 어떤 감이 있는가? 한 달에 3점씩 올린답니다. 한 달에 3점씩. 두 양이 서로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양은 한 달이라는 시간과 3점이라는 점수입니다. 자, 두 양이 시간이 기준량이 되고 점수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죠. 한 달에 3점, 한 달에 3점씩. 오, 일정한 비율이 있구나. 일정한 비율로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뭘 떠올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수학에서 1차 함수를 떠올릴 수 있죠. 여기까지만 해도 이 문제는 이제 풀릴 길이 열린 겁니다. 1차 함수를 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으니까요.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만든 단계인 0단계가 역시 있습니다. 이때까지 제 방송을 계속 봐왔던 분들이라면 활용 문제를 풀 때 0단계는 뭔지 알 수 있죠? 바로 그림 그리기였죠. 그림 그리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 활용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왔거든요. 자,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문제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죠. 4월에 수학 점수가 62점이었습니다. 4월에 62점. 한 달에 3점씩 오르죠. 그럼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되죠? 5월에는 65점이 되죠. 그럼 6월에는 몇 점이 됩니까? 6월에는 68점이 되죠. 계속 이런 식으로 3점씩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럼 12월에는 몇 점이 될까 하는 게 이 문제의 이야기죠. 이 문제가 이 그림처럼 간단해졌습니다. 우리도 궁금한 게 있죠. 12월에 몇 점이 될까도 있고 4월 달부터 이 12월 달까지 몇 달이나 될까 하는 궁금한 것도 있죠. 자, 이 그림을 보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는 1단계를 시작합니다. 1단계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변수 정하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변하는 양은 무엇인가요? 시간과 점수죠. 지금 알고 싶은 것은 12월 5일 날 점수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둘까요? Y점이라고 둡시다. 많이 풀다 보면 무엇을 X로 무엇을 Y로 할지 감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을 Y점이라고 두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몇 달 걸리죠? 이 몇 달을 기간이죠. 이 기간을 X달이라고 두죠. X달 후에는 Y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단계를 생각해 볼까요? 2단계는 함수의식 구하기입니다. 이 문제가 1차 함수라고 그랬죠. 1차 함수면 식이 뭐죠? y는 ax 플러스 b죠. 이것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1차 함수는 이렇게 연립방정식과는 다르게 식이 모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연립방정식보다 활용 문제 풀기가 더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A는 뭘까요? X달마다 일정하게 늘어나는 양, 그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올리는 점수입니다. B는 뭐죠? 바로 처음 점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Y는 한 달에 몇 점씩 올리죠? 3점씩 올리죠. 3X. 그리고 처음 점수가 몇 점입니까? 62점이죠. 62점. 3X 더하기 62와 같다. 이런 함수가 되는 겁니다. 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러나 이 함수를 쉽게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A가 무엇일지, B가 무엇일지 문제를 아무리 읽어도, 그림을 그려놓고 살펴봐도 아직 처음에는 헷갈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한 가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방금 했던 이 방법을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볼까요? 처음 점수가 62점이죠. 처음 점수가 62점입니다. 그래서 기간 X가 0달일 때 점수 Y는 62가 되는 겁니다. 또 한 달 뒤에 점수를 보니까 5월에는 65점이 되죠. 그래서 기간 X가 1, 한 달일 때 점수 Y는 65점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 식 Y는 AX 플러스 B에 대입을 해볼까요? 먼저 X가 0일 때 Y가 62니까 62는 0 곱하기 A 더하기 B가 되죠. 그리고 X가 1일 때 Y가 65니까 65는 A 더하기 B가 됩니다. 위의 식에서 0 곱하기 A가 0이니까 B는 62죠.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B는 62, B는 62이고 A는 B가 62면 아래에서 62를 이항하면 3. 그래서 A는 3이 되죠. A는 3. 이렇게 A가 3이고 B가 62라는 걸 두 지점을 찾아서 1차 함수 식에 대입해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좌표 평면을 생각한다면 0,62였고 1,65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었던 거죠. 그럼 이 두 점의 좌표를 대입하면 연립방정식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바로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바로 y는 ax 플러스 b 꼴에 집어넣어서 연립방정식을 풀기만 하면 우리가 모르는 기울기 a와 y절편 b를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구할 수 있는 거죠. y는 3x 플러스 62라고. 자, 3단계는 값 구하기이죠. 따라서 기간을 구해보면 12월에서 4월을 빼야 되죠. 12월 빼기 4월 이렇게 하면 8월이 되죠. 기간 8월을 x에 대입합니다. 좀 전에 구한 식이 y는 3x 플러스 62니까 8을 이 x에 집어넣으면 y는
38은 24니까 86점이 되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있죠. 바로 책에도 적혀있는 4단계의 확인하기입니다. 이 구한 결과를 원래 문제 이야기에 집어넣어서 이야기가 맞아떨어져야지 제대로 푼 거죠. 원래 문제를 볼까요? 자, 희망을 주는 문제. 4월에 62점인데 한 달에 3점씩 8달 동안 성적이 올랐죠. (62점에다가) 8달 동안 38은 24점을 더하면 86점이 되죠. 이게 맞습니다. 확인이 끝났죠. 이렇게 결과를 반드시 원래 문제 이야기에 집어넣어서 이야기가 맞아떨어진지 확인을 하면 풀어놓은 결과가 맞는지 알 수도 있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풀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더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훨씬 깊게 이해할 수 있죠. 앞으로 다른 활용 문제에도 적용하기가 점점 쉬워질 겁니다. 확인하기 단계는 하지 않는다면 80점, 확인하기 단계를 한다면 100점, 그 정도까지 실력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확인하기 단계를 해주세요. 자, 이것이 1차 함수니까 지금까지 했는 이 활동을 그래프를 그려서 또 한 번 더 확인을 제대로 해볼까요? 실제 숫자가 큰 문제를 풀 때는 모는 종이에 표시하려고 할 때 이 축과 이 축을 일정한 간격으로 표기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 축에 적는 지금 달 같은 경우는 한 달을 한 칸으로 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에 적을 점수는 좀 유연하게 적도록 하죠. y는 3x 플러스 62,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출발 점수가 62점으로 너무 크고 숫자가 3씩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아주 길어야 됩니다. 8달이면 24칸이 돼야 되죠. 그렇지만 이 짧은 칸 안에 줄여서 적으려고 하니까 약간 유연한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먼저 이 축을 이렇게 자릅니다. 이것은 이 사이는 잘랐다는 표시입니다. 원점 5가 여기 있어서 여기가 0,0으로 출발하지만 이 자리를 점수를 62점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점수축이죠. 점수축이고 여기가 기간축입니다. 기간은 X달, 점수는 Y점이죠. 자, 62점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한 칸 올라가면 3점 올라가니까 65, 68, 62점부터 86점까지 3점을 한 칸으로 해서 적었습니다. 처음 0달일 때 62점, 한 달일 때 65점이었죠. 두 달일 때 68점이었습니다. 이리로 가는군요. 그래서 8달 지났을 때 86점이었죠. 이 축을 보면 기간은 한 달 지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실제 4월에 62점이었죠. 여기가 4월이었습니다. 이 밑에 실제 몇 월인지를 괄호로 적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축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12월에는 86점이 된 거죠. 이 뒤는 뭘까요?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쭉 가겠죠. 자,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이것이 바로
y는 3x 플러스 62의 그래프입니다. 한 달이 지나서 65점, 두 달 뒤에는 68점, 네 달 뒤에는 몇 점일까요? 74점이죠. 5달 뒤에는 77점이 되겠군요. 8달 뒤에는 86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는 86점이 될 거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럼 내년 2월에는 몇 점이 될까요? 내년 2월은 2점 올라가니까 한 칸, 두 칸 더 올라가면 6점 더 올라가서 92점이 되겠네요.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기쁜 일이죠? 공부만 하면 성적이 쭉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기쁜 일입니다. 희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1차 함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놓고 나면 모든 상황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만 보고도 기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서로 일정한 비율인 두 변수의 값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결과로 나온 y는 3x 플러스 62라는 1차 함수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의 점수가 앞으로 점점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쁜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몇 월 달쯤이면 몇 점 정도 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거는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음 제46회 방송에서는 1차 함수 그래프를 좀 더 살펴보면서 직선의 방정식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